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영원한 피난처라고. 하지만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 딸 지은이가 내게 말했다. 아빠, 크리스마스는 진짜 가족만의 거예요. 엄마랑 새아빠랑 나 우리 셋이서 보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15년 동안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해 학비를 모았고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굶었고 이혼 후에도 그녀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그런데 이제 18살이 된 지은이는 나를 진짜 가족 밖으로 밀어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웃었다. 그래, 재미있게 보내. 지은아. 전화를 끊고 나는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맥주 캔을 쥐었다. 그 캔이 부서질 듯 세게 쥐었지만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 말을 되새겼다. 진짜 가족. 그 단어는 독처럼 내 혈관을 타고 흘렀다. 나는 지은이의 엄마, 혜진이를 떠올렸다. 10년 전 그녀는 나를 버리고 더 부유한 남자와 도망쳤다. 나는 그때도 참았다. 아이 때문에 라고 중얼거리며. 혜진이는 내게 너 같은 가난뱅이랑은 못 살아 라고 소리쳤고 재판에서 지은이를 데려갔다. 나는 양육권 포기했다. 왜? 지은이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매달 용돈을 보냈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쌓아두고 기다렸다. 하지만 지은이는 점점 멀어졌다. 엄마의 새 남편, 그 부동산 재벌이 지은이를 사치로 물들였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사립대 입학. 나는 그걸 보며 속으로 울었다.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할게 하지만 이제 크리스마스조차 내 자리가 없었다. 그 주말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추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다. 옆에 앉은 노인네가 물었다. 아들, 왜 그렇게 초췌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칼이야. 베는 것도 치유하는 것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옛사진 앨범을 뒤적였다. 지은이가 5살 때 내가 업고 웃던 사진. 그 미소가 이제는 칼날이 됐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나는 아직 그 방법을 몰랐다. 그저 가슴속에 불꽃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을 뿐. 며칠이 흘렀다. 12월 28일, 새해 전날.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은이였다. 오랜만에 보는 번호.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빠. 목소리 들으니 좋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떨림을 나는 느꼈다. 무슨 일 있니? 내가 물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아빠, 엄마가 사고 났어. 큰 사고. 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혜진이. 그 여자가? 어떻게 된 거야? 자동차. 새아빠랑 같이 타고 가다 추돌했어? 새아빠는 괜찮대. 근데 엄마는? 병원비가 엄청나. 그리고 상속 문제로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상속. 그 재벌 새아빠의 재산. 나는 침묵했다. 아빠, 나 도와줄 수 있어? 300만 달러. 아니, 원화로 치면 40억 정도야. 변호사들이 말하길 엄마 몫으로 나한테 올 텐데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 300만 달러.
그 숫자가 내 귀에 메아리 쳤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크리스마스 때 나를 버린 딸이 이제 돈을 달라고? 나는 전화를 끊지 않고 물었다. 지은아, 왜 나한테 전화한 거지? 내 진짜 가족은 없어. 그녀는 당황했다. 아빠, 그건.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강요해서 변명이었다. 익숙한 변명.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알았어. 내일 만나자. 서울역 카페에서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 눈은 씻김굿이 될까? 아니면 더러운 진흙을 덮을까? 내 마음속 복수가 싹트기 시작했다. 15년의 고통, 이제 갚을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역 카페에 일찍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었다. 지은이가 나타났다. 명품 코트에 고급 핸드백. 그녀의 얼굴은 여전했다. 아름답고 날카로웠다. 아빠, 그녀가 달려와 안겼다. 나는 어색하게 등을 토닥였다. 오랜만이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가 뇌진탕으로 입원했어. 수술비가 5억, 그리고 회복치료에 더 들 거야. 새아빠는 재산을 빼돌리려 해 변호사가 말하길 엄마의 몫이 40억인데 그걸로 빚을 갚아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듣는 척했다. 속으로는 비웃었다. 40억 그 돈으로 그녀들은 나를 짓밟았고 이제 나에게 손을 내민다. 아빠가 은퇴금이나 저축이라도 있으면 빌려줄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지은아, 아빠는 가난해. 공장에서 30년 일해서 모은 게 5천만 원 정도야. 그걸 다 주면 아빠는 길바닥에 나앉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 나 혼자서 못 버텨.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기다려봐. 아빠가 생각해 볼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조건. 내가 진짜로 아빠를 가족으로 봐야 해. 크리스마스 때처럼 나를 버리지 말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아빠. 미안해. 그때 내가 어리석었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에 돈이 스쳤다. 카페를 나서며 나는 그녀를 집까지 태워줬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엄마 이야기를 했다. 혜진이가 새아빠와의 결혼 후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은이가 사립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는 듣기만 했다. 아빠는 어땠어? 혼자서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는 괜찮았어. 내 생각만 했으니까 거짓말. 나는 매일 밤 울었다. 그녀의 생일에 못 간 날, 졸업식에 초대받지 못한 날에 택시가 그녀의 고급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강남에 번쩍이는 빌딩. 고마워, 아빠. 내일 다시 연락할게.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가 멀어지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야, 지은아. 집에 돌아와 나는 옛날 서랍을 열었다. 이혼 서류, 양육권 포기서. 혜진이의 필체가 아직 선명했다. 너 같은 놈은 지은이 키울 자격 없어. 그 글씨를 보며 내 가슴이 타들어갔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은퇴금을 확인했다. 정말 5천만 원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5년 전 나는 로또에 당첨됐다. 50억 원 우 그걸 비밀리에 투자했다. 주식, 부동산. 지금 내 자산은 100억을 넘었다. 누구도 모른다. 가족도, 친구도. 왜? 그 돈으로 행복을 사려면 먼저 고통을 갚아야 했으니까. 지은이의 전화가 내게 기회를 줬다. 복수의 문이 열렸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머릿속에 계획이 그려졌다. 돈을 주되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혜진이에게는 병원비로, 새아빠에게는 재산 소송으로, 지은이에게는 그녀의 자존심으로. 나는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야. 나는 속삭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속에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이틀 후 지은이가 다시 전화했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아빠, 상황이 안 좋아. 엄마 수술이 급해. 변호사가 돈을 먼저 내야 한다고 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아빠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게. 하지만 서류를 봐야 해.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아빠. 진짜. 사랑해, 사랑.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이번엔 내 집 근처, 작은 찻집에서. 지은이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은 붉었다. 아빠, 나 무서워. 엄마가 깨어나면? 새아빠가 재산을 다 가져갈까 봐.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걱정 마, 아빠가 지켜줄게. 그녀가 서류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 상속 관련 문서. 나는 유심히 봤다. 혜진이의 몫은 명확했다. 새아빠의 재산 중 30%. 40억. 하지만 소송이 걸려 있었다. 새아빠가 혜진이를 버리려 한다는 내용. 이 새끼가, 지은이가 중얼거렸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 새아빠, 민준 씨 10년 전, 그는 혜진이를 유혹해 나를 배신하게 했다. 나는 그때도 참았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아내가 바람폈대라고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죽을 만큼 아팠다. 이제 그 대가가 왔다. 지은아, 아빠가 변호사를 소개할게. 내 지인인데 소송 전문이야. 나는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 나는 이미 변호사를 고용했다. 내 돈으로. 찻집을 나서며 나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돈은 일주일 안에 준비할게. 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가서 솔직히 말해. 아빠가 도왔다는 걸.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게. 나는 그녀를 택시에 태워보냈다. 혼자 남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변호사에게 전화. 준비됐어. 민준 씨 재산 동결 신청에. 변호사는 웃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 몫을 보호하겠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길을 걸었다.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내 몸은 뜨거웠다. 이 복수는 돈이 아니다. 감정이다. 15년의 눈물이 이제 눈보라가 된다. 집에 도착해 나는 옛 영상을 봤다. 지은이의 어린 시절. 내가 출장 갔다가 그녀가 울며 기다리던 영상. 아빠, 언제 와? 그 목소리가 아직 생생했다. 혜진이가 그 영상을 지웠다. 이혼 후 나는 그걸 복원했다. 돈으로.
이제 그 영상을 지은이에게 보여줄 거다. 그녀가 잊어버린 나를 상기시키기 위해 밤이 깊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복수는 달콤할까? 아니, 쓰다. 하지만 참는 것보단 낫다. 내 가슴 속 불꽃이 타오르는 한 나는 멈추지 않을 거다. 다음 날 혜진이의 병원에 갔다. 나는 익명으로 꽃다발을 보냈다. 카드에 과거를 잊지 마세요. 옛 남편이라고 썼다. 간호사가 전해줬다고 혜진이가 충격받았다는 소식을 지은이에게 들었다. 엄마가 왜 그랬어? 아빠가 왜? 지은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냥 인사한 거야. 그녀는 불안해했다. 좋았다. 불안은 복수의 첫걸음이다. 나는 이제 막 시작했다. 소송이 시작됐다. 내 변호사가 민준 씨를 상대로 가택연금 신청을 했다. 혜진이의 재산권을 주장하며 언론이 달라붙었다. 재벌 상속 분쟁, 전 아내의 목 40억 헤드라인이었다. 지은이는 매일 나에게 전화했다. 아빠, 고마워. 변호사님 최고야.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섞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돈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만나러 병원에 갔다. 혜진이를 처음으로 봤다. 10년 만에. 그녀는 침대에 누워 창백했다. 너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인사하러. 잘 지냈어. 그녀는 눈을 피했다. 미안해. 그때 미안. 그 단어가 늦었다. 지은이를 잘 키웠네. 크리스마스 때는 어땠어? 내가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지은이가. 나는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지은이가 기다렸다. 아빠, 엄마랑 뭐 해? 그냥 추억 이야기. 우리는 병원 정원을 걸었다. 눈이 쌓인 벤치에 앉아 나는 물었다. 지은아, 내가 아빠를 진짜 가족으로 봤던 적 있어? 그녀는 당황했다. 물론. 항상 거짓.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어린 지은이의 울음. 엄마가 지웠어. 하지만 아빠는 지켰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미안해.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좋았다. 균열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투자 내역을 봤다. 100억 그중 10억을 혜진이의 치료비로 썼다. 익명으로. 하지만 민준 씨의 회사 주식이 폭락했다. 내 조작. 아니, 변호사의 압박. 그는 파산 직전이었다. 지은이가 울며 전화했다. 새아빠가 자살 시도했대. 나는 침착했다. 그럴 만해. 배신의 대가지. 그녀는 소리쳤다. 아빠, 왜 그렇게 말해? 우리 가족이야, 가족. 그 단어가 웃기게 들렸다. 내 진짜 가족 말이야? 크리스마스 때처럼 침묵. 그 침묵이 내 승리였다. 밤, 나는 꿈을 꿨다. 혜진이가 나에게 무릎 꿇는 꿈. 깨어나니 땀이 흥건했다. 복수는 나를 바꿨다. 더 차갑게, 더 날카롭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15년의 고통이 이제 자유로 변했다. 소송이 절정에 달했다. 법정에서 민준 씨가 증언했다. 혜진은 내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야.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거, 녹취록. 당신의 불륜과 재산 이전 법정이 술렁였다.
지은이는 내 옆에 앉아 떨었다. 아빠, 무서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참아. 진실이 이겨. 하지만 진실은 칼이다. 양날에 혜진이가 증언대에 섰다. 나는 후회해. 옛 남편을 버린 걸. 그녀의 눈이 나를 봤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늦었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판결, 혜진이 승소. 40억 확정. 하지만 민준 씨는 모든 걸 잃었다. 회사 매각, 빚더미. 그는 병원으로 끌려갔다. 정신과. 지은이가 울었다. 모두 망가졌어. 나는 안았다. 아니,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나를 봤다. 아빠 덕분이야. 돈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웃었다. 아빠의 비밀, 로또 당첨. 이제 밝힐 때 5년 전 50억 당첨됐어. 투자해서 불렸지. 그녀의 눈이 커졌다. 왜 말 안 했어? 너희가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 가난한 아빠가 편했어. 그날 밤 우리는 집에서 밥을 먹었다. 오랜만. 지은이가 요리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아빠, 이제 진짜 가족이 돼.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원하면,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했다. 이 평화는 지속될까? 복수의 끝이 새로운 시작일까? 다음 날 혜진이가 퇴원했다. 그녀가 나에게 왔다. 고마워. 치료비. 나는 인정했다. 그래. 하지만 용서 아니야. 그냥. 끝내기 위해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매일 후회했어. 나는 떠났다. 가슴이 아팠다. 사랑의 잔재? 아니, 상처의 흉터. 봄이 왔다. 지은이가 대학에 복학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파트를 사줬다. 강남이 아닌 내 동네 근처. 여기서 살아. 아빠랑 가까이. 그녀는 웃었다. 응, 하지만 혜진이는 홀로 살았다. 민준 씨와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나는 가끔 갔다. 커피 한 잔. 그녀는 떨며 내밀었다. 오랜만이네. 대화는 짧았다. 과거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매일. 지은이는 변했다. 더 자주 전화하고 주말에 왔다. 아빠, 영화 볼까? 우리는 극장에 갔다. 코미디. 웃음소리가 낯설었다. 하지만 좋았다. 15년 만의 웃음. 그러나 밤에 혼자 있으면 의심이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 여전한 탐욕이 스쳤다. 아빠 돈 더 있지? 한 번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충분해. 하지만 돈 아니야, 지은아. 사랑이야. 어느 날 혜진이가 자살 시도했다. 알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 지은이가 울며 왔다. 엄마가. 왜? 나는 알았다. 빈곤의 공포. 그녀가 나에게 빌었다. 아빠, 도와줘. 나는 돈을 줬다. 1억, 이게 마지막이야. 그녀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나는 봤다. 그녀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걸. 복수의 대가. 나는 이제 자유로웠다. 직장 그만두고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15년의 눈물을 흘렸다. 왜 나한테 그랬어? 바람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여름,
지은이가 연애했다. 상대는 평범한 청년. 아빠, 소개할게. 우리는 만났다. 그는 나를 존경했다. 아버님 덕에 지은이가 위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했다. 또 배신. 아니, 그건 내 상처였다. 지은이가 말했다. 아빠, 나 이제 이해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다. 처음으로 혜진이는 카페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었다. 꽃집. 나는 익명으로 꽃을 샀다. 그녀는 알았다. 너지? 카드에 썼다. 우리는 대화했다. 길거리에서. 후회해. 내가 물었다. 매일 그녀의 대답.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용서할게. 친구로 그녀는 울었다. 포옹. 짧았지만 치유됐다.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남았다. 민준 씨가 감옥에 갔다. 사기죄. 그의 편지. 미안하다. 내 인생 망쳤다. 나는 찢었다. 용서. 아직. 지은이의 생일. 나는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초대. 그녀가 행복해했다. 아빠, 최고야. 그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크리스마스 때의 실수. 미안해. 엄마가 세뇌했어. 나는 안 왔다. 이제 끝났어. 가을 바람이 불었다. 잎사귀가 떨어지듯 내 분노도 떨어졌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이번엔 셋이서. 나, 지은이, 혜진이, 작은 식탁. 칠면조 대신 김치찌개. 웃음소리가 터졌다. 아빠, 작년엔 미안. 지은이가 말했다. 혜진이가 덧붙였다. 우리 모두 미안. 나는 눈물을 참았다. 이제 가족이야. 진짜로. 하지만 밤에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 행복은 진짜일까? 300만 달러의 그림자. 돈이 가족을 샀을까? 아니, 시간과 용서가 샀다.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린다. 깨끗한 눈. 민준 씨가 출소했다. 그는 나에게 왔다. 용서해 줄래? 나는 말했다. 내 삶을 살아. 후회로 그는 고개를 숙였다. 떠났다. 그의 등은 초췌했다. 복수의 끝. 지은이가 결혼했다. 봄, 나는 신랑에게 물었다.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 결혼식에서 나는 연설했다. 가족은 칼이야. 배지만 지키기도 해. 눈물이 흘렀다. 모두의. 나는 이제 홀로 산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주말마다 지은이가 온다. 손주가 태어났다. 할아버지, 그 미소가 내 모든 걸 채운다. 시간이 흘렀다. 5년, 나는 60살. 은퇴 생활. 책 읽고 산책. 혜진이는 꽃집을 키웠다. 우리는 친구, 가끔 커피 마시며 추억 이야기. 그때 내가 바보였어. 그녀가 웃는다. 나는 고개 끄덕인다. 나도. 지은이는 엄마가 됐다. 아빠, 손주 봐줄래? 나는 매일 간다. 아이의 손을 잡고 옛날 동요 부른다. 그 손이 따뜻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채운다. 하지만 가끔 밤에 꿈을 꾼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이의 차가운 말, 진짜 가족만 깨어나면 가슴이 아프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흉터로 남는다.
민준 씨는 다시 결혼했다. 소문에 들었다. 행복하다다 나. 나는 축하했다. 마음속으로. 이제 그는 내 삼박기다. 나는 일기를 쓴다. 복수는 자유를 주지만 평화를 훔친다에 맞다. 어느 크리스마스. 다시. 손주가 선물을 준다. 할아버지, 사랑해 나는 않는다. 눈물이 흐른다. 지은이가 웃는다. 아빠, 행복해. 나는 대답한다. 그래. 이제야. 하지만 문득 나는 생각한다. 만약 그날 내가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후회할까? 아니면 잊을까? 가족이란 결국 선택이다. 베일러, 않는. 나는 선택했다. 않는 걸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영원한 의심이다. 당신은 용서할 수 있나? 아니면 복수할 건가? 그 질문이 내 삶의 마지막 메아리다.